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제수나 구설수를 접할 기회가 많은데요. 이런 사건이 닥치면 잘 흐르던 삶에 파장이 일어나고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관제수와 구설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상담 과정에서 관제수나 구설수가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관제수나 구설수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설령 그게 발현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주의 운세 흐름은 항시 좋은 방향성과 나쁜 방향성을 함께 가지고 가는데요. 어떤 나쁜 흐름의 예상 속에서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책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보는 것은 무조건 각오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미래가 예상되니까 생활의 균형을 잡아보라는 의미가 우선입니다. 관제수는 명칭 그대로 보면 정부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재앙이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서나 법원에 출두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거나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제수는 무조건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의 연원이 정부기관만이 아닌데요. 관제수와 구설수의 발생 연원을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라 그에 대한 방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관제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운세의 흐름에서 관성의 기운이 강해져 균형점을 벗어날 때를 말하는데요. 대운에서의 작용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이 세운 월운의 순이 됩니다. 대운을 비롯한 모든 운에서도 관성의 기운이 한꺼번에 다 작용이 된다면 좀 더 강력해질 수는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매일매일을 관제수를 걱정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를 세세하게 염두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삶은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세세하게 염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려는 그 자체에서부터 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의 관제수를 스스로 안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관성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나 책임, 주변 눈치와 체면 등에도 해당하기에 관제수의 기운이 흐르면 무조건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문제만이 아니고 일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고 책임질 일이 늘어나며 체면이 깎일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관제수를 방어하는 것은 바로 관성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관성의 기운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기운과 비겁의 기운을 키워줘야 합니다. 특히 인성은 관성의 기운을 빼주면서 다시 본인의 비겁 기운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 기운이 화 기운일 때 관성의 기운은 수 기운이고 인성의 기운은 목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관성의 수 기운은 인성의 목 기운에게 에너지를 주고 인성의 목 기운은 본인 화 기운의 땔감 역할을 하면서 결국 수 기운의 압박을 업어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수의 기운이 들어왔다고 할 때에는 위축되고 긴장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이나 명상하는 마음, 또 상황에 부딪히기보다는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음 등을 가지면 충분히 방어가 됩니다. 또한 관성의 기운을 잘 조절하면 되는데, 관성은 나쁘게 작용할 때 스트레스이지만 좋게 작용하면 관운이 되는데요. 즉 책임의 무게를 감당했기 때문에 승진으로 이어지거나 명예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구설수는 내가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모함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설수의 발생은 식상의 기운이 강해질 때를 말하는데요. 식상은 자기 표현력, 무대 기질, 이기심, 홍보와 마케팅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상의 기운이 균형점을 벗어나게 되면 너무 방만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말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손대는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눈에 띄는 일이 많아지면서
주변에서는 잘난 체 한다는 말들이 많아지고 시기와 질투 또는 견제를 하게 되는데요. 구설수도 마찬가지로 운세의 흐름에서 식상이 들어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운에서 식상의 기운이 들어오고 원국에서 식상의 기운이 과대해지면 구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설수를 방어하는 방법은 역시나 식상의 기운을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구설수가 발생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고삐를 쥐는 힘에 비해서 앞으로 치달리는 말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제수와 마찬가지로 인성과 비겁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면 되는데요. 인성의 기운은 식상의 기운을 극하면서 적절히 마음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려는 것을 조절해주게 됩니다. 또한 구설수가 잘 조절이 되면 오히려 인기가 높아지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식상은 재성을 키워주기 때문에 재물의 흐름이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제수든 구설수든 그 발생 연호를 잘 이해하고 운세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삶의 목표가 잘 세워진다면 나쁜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의 역전도 가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적을 쓴다고 해서 관제수나 구설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수와 구설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인성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밖에는 없는데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흉사를 당했다면 결국 하늘의 뜻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하늘의 뜻이란 다른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왼쪽 명식은 6월 신유일주 남명으로 월간 개수 식신을 활용하는데요. 재물 목기운이 원국에 뚜렷하여 운이 따라준다면 재물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월간 개수 식신과 시지 오화 편관이 극하는데요. 이런 경우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시비나 구설 혹은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7병자대운에 천간 병화 정관이 월간 개수와 부딪히고 대운 지지 자수가 시지 오화 편관과 상충하는데요. 이 대운의 탈법과 불법으로 재물과 이득을 취할 수 있고요. 또 자수 식신이 제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강도짓을 하다 적발되어 구속된 사주입니다. 오른쪽 명식은 6월 경술일주 남명으로 양인격 신강한 사주입니다. 연간 임수를 활용하는데요. 재물 목기운이 없는 무제사주이므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이 강한데요. 식상이 들어오는 25임자 대운에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생기면서 위법 탈법으로 돈을 벌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